프랭키가 거실로 방을 옮긴 이후로부터 거실이 점점 좋아지기 시작하고 있어. 이게 진짜 신기한 거 있어요. 여기 오면은 교보문고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 그 존에 온 것 같아. 아니 아주 그렇게. 그래? 무라카미 하루키죠. 최근에 하나 더 샀어. 뭐 샀지? 무라카미 키. 티셔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진짜 재밌게 읽었어. 티셔츠를 가지고 에세이를 썼어? 내가 여기서 좋아하는 표현이 있어. 무슨 표현? 딱히 물건을 모으는데 흥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어느새 이런저런 물건이 모이는 것이 내 인생의 모티프 같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절대로 어느 날 좋아 이제부터 티셔츠를 수집을 하자 하고 작심한 뒤 모은 게 아니래. 그냥 살다 보니까 모이게 된 어떤 결과물들로 이런 이야기가 되고 책이 되고 재밌는 게 있어. 토니 타키타니라는 티셔츠를 가장 좋아하는데 하와이 자선 매장에서 1달러를 주고 산 티셔츠인데 이 토니 타키타니가 도대체 누구인 것인지에 대해서 혼자 마음대로 상상을 하다가 소설도 쓰고 그 소설이 영화화까지 된 거야. 1달러 투자로 그렇게 된 거네? 내 인생에서 한 모든 투자 가운데 단연코 최고였을 것이다. 프랭키는 되돌아보니 모여져 있는 것들이 있어? 나도 물건 수집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그나마 돌아보니 이렇게 모여있는 게 책인 것 같아. 지금 여기 책장을 안 늘리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처음에 이거 하나 샀다가 2개를 더 샀잖아요 최근에. 집에 한 책이 100권에서 200권 사이 정도 있는 거거든. 근데 처음에는 100권 이상 안 가지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200권은 안 넘어가려고 노력 중이고, 왜냐하면 무한정 집에 책을 모셔둘 수가 없잖아. 지금 생각으로는 200권 아래로 소유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2번 읽을 것 같지 않은 책들은 처분하는 편이거든요. 저는 티셔츠는 모으지 않습니다. 거의 이런 무지 티셔츠를 입는데, 아무튼 가장 최근에 읽은 하루키 책이었고요. 책꽂이 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자면요. 이사를 오면서 이 식탁을 이렇게 거실에 놓았잖아요. 거실의 서재화를 엄청나게 꿈꾼 건 아니었지만 방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주방에 식탁을 놓을 만한 자리가 의외로 마땅치가 않아서 거실에 식탁을 놓고 책을 이렇게 한쪽 벽면에 꽂아놓고 싶어서 책꽂이를 하나 사야겠다 하다가 이케아에서 우연히 25,000원짜리 이 선반을 보고 사서 써보고 있었는데 친구들이 집에 와보더니 되게 좋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를 신뢰하는 마음보다 친구들이 그 좋아해주는 걸 보고 2개를 더 사게 됐어. 결국에는 이 3개를 샀다는 말을 장황하게 하셨네요. 3개를 샀는데 네. 진짜 만족스러워. 이게 한 75,000원에 그래도 이렇게 책장을 마련했네. 좋은 점이 뭐냐면 일단 가격이 싸고 그리고 이 폭이 27cm인가? 30cm가 안 돼. 그래서 우리 집 같이 크지 않은 집에 놓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 나도 진짜 확실히 여기 앉아서 아무래도 단어들이 눈에 들어오잖아. 그 신기한 게 꺼내서 읽게 된다? 그냥 스쿼트를 하다가도 꺼내보게 되더라. 확실히 책장이 생기고 나서 책을 펼쳐보는 시간이 많았던 것 같아. 맞아. 한번 읽었던 책들도 다시 펼쳐봤을 때 그냥 그날 기분에 따라 문득 꽂히는 문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건 또 필사도 해보고 또 그 필사를 통해서 생각이 발전하다가 글도 써보고 일기도 쓰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 방금 얘기했던 그날 마음에 드는 문장을 필사하고 그걸 통해서 글도 쓴다는 이야기 어디에서 나온 얘기냐면요, 고수리 작가님의 쓰는 사람의 문장 필사라는 책이 있어요. 최근에 이 책을 샀는데요. 오늘 읽은 부분이 있어. 글쓰기 수업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드는 고민이래. 글을 쓸 시간이 없다. 좋은 글을 많이 읽을수록 좋은 글을 쓰게 되는 건 당연합니다. 예술과 창작에는 좋은 영감을 채우는 일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영감이 될 만한 책을 골라 아무 페이지나 펼쳐 읽다가 마음을 움직이는 문장을 만나면 옮겨 적고 곧바로 짧은 글을 쓰기도 합니다. 이 부분이 되게 와닿았거든. 매일 일기를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일기 쓰는 것도 일이거든요. 일이지. 그날 뭘 쓸까 이렇게 멍 때리거나 자유시간에 문득문득 하게 되는데, 이렇게 책을 꽂아놓으니까 뽑아서 펼쳤을 때 꽂히는 문장을 또 받아 적고 하다 보면 이 생각이라는 게 이쪽으로 점점 자연스럽게 발전해서 4-5줄 일기를 쓰는데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얘기였습니다. 누가 그랬거든? 책은 책등을 보이게
오잖아야 된다. 누가 했어? 몰라. 프랭키가 한 거 아니야? 지어낸 거 같은데. 이런 제목을 자꾸 보게 되면 아 내가 이 책 샀었지 이거 읽었었지 하면서 내가 가졌던 그 생각들을 한 번씩 상기하는데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웬만하면 이렇게 쌓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놓는 게 그냥 쓱 꺼내보기에 너무 좋은 것 같아서 확실히 책을 더 자주 읽게 되는 것 같아요. 뭘 꺼내시는 거죠? 나도 최근에 스쿼트를 하다가 스쿼트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가지고 이걸 오랜만에 꺼내서 봤거든? 나도 그 책 좋아해. 죽기 전까지 걷고 싶어서. 뭔가 이거 보면 스쿼트 하고 싶어지지 않아? 맞아. 우리 스쿼트 배워가지고 이제 집에서 할 수 있잖아. 맞아. 근데 여기도 진짜 신기한 게 분명히 운동책이잖아. 스쿼트 효과를 높이는 건강습관 9번째 일기를 쓰라고 나오는 거야. 궁금해서 봤는데 본인도 일기를 20년 동안 쓰고 계시대. 나도 그 책 보고 처음에 일기 쓸 때 참고해서 했었어. 아 맞아. 그 여기서 일기 쓰는 방법 3가지를 알려줘. 되게 간단한데 따라하기 좋더라고. 1. 그날 가장 실패한 일. 2. 그날 가장 감동한 일. 3. 내일의 목표. 이렇게 3가지를 쓰면 되는데 우선 실패한 일을 적고 그 실패한 일을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바라보라는 거야. 그리고 너무 실패한 것만 적으면 우울해지잖아. 그래서 좀 자기한테 감동한 일도 적고 그리고 해야 할 일이 명확해지면 불안감이 사라진다는 거야. 그래서 3번째, 내일 해야 할 일을 정하면 된다. 사실 그렇잖아.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내가 뭘 고민하고 있는지를 몰라서 불안한 경우가 많잖아. 막상 맞아. 적어보면 별거 아닌데. 맞아. 그래서 내일 뭘 해야 할지를 적어놓으면 불안이 사라져서 정신 건강에 좋다는 거야. 지금 좀 즉흥적으로 그 3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오늘 실패한 일. 근데 실패한 일을 적는 게 생각보다 어렵더라. 왜냐면 너 오늘 실패한 거 없는데 생각하게 돼. 인정을 해야 돼. 나 자신을 바로 보는 게 왜 이렇게 어렵지? 오늘 밖에 나가서 촬영하려고 했는데 너무 더워서 못했어요. 더워서 실패. 아무튼 이 책에서는 글로 쓰게 되면 자신의 변화를 실감하고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야. 예를 들어 실패한 일, 스쿼트 할 때 호흡을 멈췄다. 감동한 일, 건물 3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내일 목표, 거울로 스쿼트 자세를 보면서 하자. 이렇게 짧게 3줄만 적어도 이 스쿼트라는 운동을 지속하기에 좋다는 거. 또 다른 거 뭐 있을까? 이거 요즘에 재밌게 봤잖아요. 황보출 할머니. 맞아. 최근에 읽었던 시인 할머니의 욕심 없는 삶이라는 황부출 할머니 책인데 친구가 이 책을 선물해줘가지고 읽었는데 얇은 책인데 마음에 깊이 남더라고. 여운이 남았어. 이 황부출 시인은 34년생 할머니신데 까막눈이셨는데 푸른 어머니 학교라는 한글 공부 시켜주는 학교에 다니게 되면서 시도 쓰시고 그림도 그리시는 분이래. 한국의 안자이미즈마루. 진짜 이 그림을 직접 그려셨는데 이 대충 그린 그림처럼 보이지만 이 그림과 글씨 그리고 글에서 할머니의 솔직함이 묻어나와서 용기가 생기고 위로가 되더라고. 특히 어떤 부분이 좋았냐면 80이 넘은 나이에 내가 이렇게 나를 돌아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글을 읽고 쓸 수 있었기 때문이다. 길을 가다가 풀꽃을 보면 그 꽃을 그리고 싶어진대.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면서 나만의 명상을 한다. 내가 이 마음이 요즘에 들거든? 아이패드에 마음을 다해 대충 그려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그 시간을 가져도 된다는 그런 응원 같았어. 나만의 명상. 온전히 내 자신이 되어 보이는 시간을 갖는다는 거. 맞아. 어떤 도구로든 그 시간을 갖는 건 필요하고 그 시간을 가져도 된다는 의미 같아서 감동적이었어. 나는 욕심 없는 삶이라는 게 조금 달리 들렸다고 해야 되나? 이게 참 어렵잖아.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은 욕심인 것 같거든. 그 욕심이 없어야 내 자신이 되고 온전히 내가 그냥 편안한 상태에서 이런 글이나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거든. 근데 반대로 그렇게 살고 싶은 욕심이 있어. 맞아. 이게 약간 아이러니하죠. 진짜 나 자신이 되고 싶은데 나 자신이 되기 위해 노력을 한다는 게 좀 어려워. 나 자신이 되는 걸 노력하면 안 되잖아. 이게 너무 부자연스럽잖아. 나 자신이 되면 되는데 그걸 노력해서 해야 된다는 게
최근에 봤던 미스 리틀 선샤인이라는 영화가 있거든. 그거를 한 두세 번 정도 봤는데 미국 가족 이야기인데 올리브라는 여자아이가 어린이 미인 대회에 출전하게 되는 그 1박 2일 동안의 과정을 그린 영화야. 그런데 미인 대회 무대에 올라가서 다른 친구들은 인형 같은 얼굴에 다 화장을 화려하게 하고 어른스러운 태도로 현란하게 무대를 활보하고 다니는데 그 여자아이는 할아버지가 코치였어. 할아버지가 약간 위트 있는 춤을 알려준 거야. 그냥 한국으로 치면 약간 개다리 춤 이런 거 있지. 좀 웃긴 춤을 알려준 거야. 근데 그걸 무대에 올라가서 춤을 이렇게 막 탁 추는데 멋있게 그 순간이 뭔가 나한테 너무 감동적인 거야. 무대에서 남이 어떻게 평가하든 신경 쓰지 않고 춤을 추면서 난 온전히 내 자신이 될래 라는 표정으로 즐기면서 춤을 추는 거야. 그게 너무 순수하고 그 순수함에 또 용기를 얻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이게 미인 대회라는 게 남들한테 인정받고 어떤 사회가 정해놓은 그 기준 안에서 평가되고 맞아. 점수를 매겨가지고 누가 더 예쁘고 누가 더 화려한 춤을 췄는지 이런 기준들이 있을 텐데 그런 기준 다 무시하고 춤을 추는데 근데 그 순간에 이제 미인 대회 관계자들이 부모들한테 빨리 딸 아이 내려오게 하라고 저런 춤 추면 안 된다고 막 그래. 근데 아빠가 무대에 올라가서 아이를 끌어내려야 되는데 그 순간 아이랑 같은 춤을 춰버리는 거야. 오빠, 삼촌, 엄마, 아빠가 다 올라가가지고 그 순간을 즐겨. 그 모습이 되게 아름다웠어. 맞아. 그 장면에서 온 거예요? 눈물까지 흘렸다니 다시 한번 보고 싶네요. 그리고 그 영화에서 또 한 가지 좋아하는 장면이 있는데 레스토랑에서 앉아가지고 아침 식사를 먹는 장면이야. 메뉴판 보면서 메뉴를 다 고르는데 그 올리브라는 여자아이 6살 되는 아이가 메뉴를 잘 못 골라. 근데 어른들이 그 순간 너 왜 못 골라? 하면서 골라주는 게 아니라 고르는데 시간을 기다려주는 거야. 맞아. 천천히 하라고. 천천히 골라. 그리고 와플을 시키거든? 근데 보통 아침에 아이스크림이랑 와플을 시키면 부모는 너 그거 먹으면 안 된다고 다른 메뉴를 시켜주잖아. 근데 엄마는 옆에서 너 이거 괜찮겠어 아침? 괜찮아요. 그냥 그렇게 넘어가거든. 이 알라모드란 단어가 몰라서 점원한테 알라모드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메뉴를 고르는 시간을 어른들이 기다려줬다는 거. 그 선택을 온전히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게 기다려준 게 나는 좋았던 포인트였던 것 같아. 그게 어쩌면 어린이한테도 필요한 태도지만 나 자신한테도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선택하고 내 취향이 어떤 건지를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좀 기다려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 나도 그 장면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나 자신이 되는데 되게 도움이 되는 어른들의 태도인 거거든. 우리 어릴 때 부모나 선생님들 선택을 너무 많이 해주는 것 같아. 그리고 학교에서는 그렇게 점원한테 물어보듯이 질문을 하면 쓸데없는 질문 하지 말라고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점점 이제 내 의견을 내지 않는 쪽으로 개발이 되는 것 같거든. 성격이. 그러다 보면 어영부영 고등학생, 대학생, 이제 성인이 돼서 회사에 들어가도 자신 있게 내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좀 전체적인 분위기를 자꾸 신경 쓰게 되고 여기서 내가 튀지 않고 잘 묻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고민을 하다 보면 혼자 있을 때도 내 자신이 누군지 생각하기보다는 무난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걸 고민하게 되는 거거든. 그러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내 자신이 되는 건 어떤 건지 아예 놓고 살아버리는 것 같아. 어릴 때부터 그렇게 6살 아이일 때부터 자신의 메뉴를 자기가 선택하게 기다려주고 그렇지만 그게 맛이 없으면 온전히 자기 책임이야. 그런 선택을 어려서부터 계속 반복해서 쌓아나가다 보면 나는 이걸 싫어하고 알라모든지 뭔지 난 이 아이스크림 먹어봤는데 별로 안 좋아해. 그렇지. 아니면 아침에 와플 먹는 거 나 진짜 좋아해. 어릴 때부터 난 좋아했어 하는 어른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런 게 많이 쌓여 있어야 내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 그런 기준이 곧 가치관이고 가치관이 서 있어야 내가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 나 자신이 되는 일 말은 쉽잖아. 근데 왜 이렇게 어렵지? 어려워. 나는 나 자신인데 왜 자꾸 더 되라고 하는 거야. 부담되고 어렵잖아. 최근에 생각한 게 있거든. 왜 이렇게
쉽지 않지? 우리가 인간이라서 그런 게 아닌가?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거든. 사람 사회적 동물이잖아. 어떻게든 관계를 하게 돼 있어. 우리 같이 살고 있지. 온전히 나 자신이 되면 나 혼자 있을 때처럼 행동을 해야 되는데 함께 있을 때 그러지 못하는 거거든. 조심하고 피해를 안 주려고 일단 생각하고 노력을 하잖아. 그러면서 나 자신이 되는 거랑 상충하는 것 같아. 나 자신이 되는 게 피해를 줘도 된다는 어떤 허용의 의미는 아닌 거다 하는 걸 생각하면서 나 자신이 돼야 돼서 이게 사람이라 어려워. 예를 들어볼게. 나무가 나 자신이 아닐 이유가 없잖아. 아닐 필요도 없고. 보도블록에 뿌리가 감춰져 있어도 나무가 자라다 보면 뿌리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보도블록을 볼록하게 피해를 주기도 하거든. 사람한테는 피해잖아. 가다 돌뿌리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고 자라지 않잖아. 나무 뿌리는. 까치나 고양이도 마찬가지고. 새는 날아가면서 새똥을 싸. 근데 밑에 사람들이 있다고 조심하지 않잖아. 동물, 식물들은 가능한 게 사람이라서 어려운 것 같아. 일단 1차적으로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는 게 가장 첫 번째고 그런 채로 나 자신이 돼야 되는 걸 자꾸 생각해야 되니까 쉽지 않은 것 같다. 맞는 것 같아. 이게 약간 그런 거야. 혼자 있고 싶지만 외롭고 싶진 않은 거. 그러면은 혼자 있을 때 나 자신과 다른 사람과 있을 때 나 자신의 갭을 줄이면 좀 더 나 자신이 되는 방향이겠다.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나의 모습을 약간 끌어올려가지고 이렇게 좀 갭을 맞추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집에서 혼자 있을 때는 편하게 입고 있잖아. 그랬을 때 누군가 손님이 갑자기 연락이 와서 집에 놀러 온다고 했을 때 급하게 차려입고 옷을 입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없으면 편안한 거지. 그래서 혼자 있을 때도 좀 갇혀있고 남이 보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 조금 더 진짜 나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불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 질문 하나 해도 돼요? 나 자신이 되려고 개인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게 있어? 나는 어떤 선택을 할 때 온전히 내 힘으로 선택하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주려고 그런 하루를 보내려고 생각은 하지. 잘 안 될 뿐이야. 네, 미스 리틀 선샤인에서 메뉴를 고르는 모습을 보고 하게 된 생각인데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 그런 사소한 선택들이 결국에는 나라는 사람을 만드는 거잖아. 그게 자존감일 테고 취향이고 개성이고 그런 시간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을 잘 알게 되면 나 자신이기도 좀 더 쉽지 않을까? 내가 어떻게 사람인지 알아야 내가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진짜 나 자신이 된다는 거.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그게 나 자신에 가까워지는 노력이라는 거지. 그리고 나는 진짜 이 유튜브 기록, 영상 기록이 되게 도움이 되는데 제 3자의 입장에서 카메라로 내 모습을 매주 마주하잖아. 이게 근데 되게 어려운 게 영상을 내보냈을 때 남의 평가가 두렵잖아 솔직히. 누가 나를 어떻게 안 좋게 생각하면 어쩌지? 라는 마음이 초기에는 엄청 컸고 물론 지금도 그 마음이 없진 않아. 맞아. 근데 매주 이겨내고 있어.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는 그 기준점을 밖에 두지 않고 내 안에 두려고 나도 연습하고 있어. 사실은 그게 어려워서 미움받을 용기? 매주 연습하고 있다고 보면 돼. 그런데 본인이 느끼기에 점차 나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적인 모습과 평소에 나의 모습을 이렇게 끌어올려가지고 이렇게 맞추고 있어. 이상은 좀 낮추고 최대한 일치시키려고. 이게 조금씩 가까워지면서 내가 만든 영상도 즐겁게 볼 수 있고 나를 마주할 수 있는 것 같아. 최근에는 공개하는 글을 써보는 거? 그것도 비슷한 맥락이겠네요. 확실히 다이어리에만 쓰는 거랑 이 공개하는 글은 또 다른 차원이더라고. 글을 공개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더라고. 사실은 우리가 이런 작가님들의 책을 보면 거의 한 막 10년 동안 계속 쓰시던 분들의 유료한 글들을 보다가 맞아. 내 글을 보면 좀 부끄럽기도 하고 내 일기일 뿐인데 뭐 이런 걸 공개하나 싶을 순간도 있지만 근데 그게 분명히 나를 마주하고 나한테 도움이 된다는 걸 조금씩 느끼고 있어서
지속해 보려고 하는 거죠. 어려운 만큼 네. 나 자신이 되려고 노력하고 조금 가까워질 수 있으면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런 얘기 들어봤죠. 내가 하는 일이 쉬우면 가치가 없다고 했어. 왜냐면 모두가 할 테니까. 그 가치라는 건 희소성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야 가치가 있다는 말처럼 나 자신이 되는 게 어려운 만큼 해낼 수만 있으면 가치가 있는 것 같아. 나 자신이 된다. 그 의미가 그럼 뭐라고 생각해? 지금까지 한 얘기 종합해보면 되지 않을까요? 남이 보기 좋은 내가 아니라 어떤 타고난 내 기질, 특징 이런 걸 잘 들여다보고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는 나로 살면 되는 것 같거든. 내가 최근에 릴스를 하나 봤는데 김나영님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그 런던 베이글 사장님 영상을 누가 편집해 놓은 릴스였던 것 같거든. 그분이 이런 말 하더라고. 베이글이 유행한다고 해서 너도 나도 베이글집 차리지 말고 내가 태어난 나로서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끊임없이 내 안으로 질문을 던지고 그 해답을 찾는 시간이 있어야만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것 같다.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누가 남이 뭐라고 하건 내가 그냥 생겨먹은 대로 산다는 거야. 근데 그 생겨먹은 걸 알아야 돼. 내가 어떻게 생겨먹은지를 탐구를 많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어. 그런 상태로 자꾸 그냥 내가 좋은 것들을 계속 쌓아나가서 누군가가 그걸 좋아해 줄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나는 온전히 그냥 나 자신인 채로 살아가는데 누가 또 나를 좋아해 줄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한 일이지 않냐. 우리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누가 원하는 그리고 밖에서 좀 수요가 있을 것 같은 컨텐츠를 고민하기보다는 이 안에서 끄집어내서 내가 뭘 하고 싶고 우리가 뭐가 되고 싶고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한 고민을 지금처럼 나누어서 공유하는 영상을 찍어 나가는 게 스스로 가치 있다고 느껴서 이걸 하고 있는데 그런 상태로 존재하면서 동시에 이걸 누군가가 좋아해주고 도움이 됐다고 하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으면 그거 너무 행복한 일 아닌가? 아까 이거랑 비슷한 얘기인데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나와 그냥 태어난 나로서 살아가는 게 이게 일치될 수 있으면 편안한 상태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게 나 자신이 되는 방향 아닌가. 나 자신이 되는 건 어려워. 왜 어렵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무한 반복이야. 나 자신이 되는 거 힘들어. 어려워. 생각하면 할수록 끝도 없어 진짜. 정의를 내리는 것부터 해야 돼. 나 자신이 되는 게 뭔가 본인 스스로의 그 기준을 세워야 될 것 같아. 이것도 사람마다 다 다를 것 같아. 나 자신이 되는 게 뭔지에 대해서 너가 생각하는 게 있고 내가 생각하는 게 다른 거거든. 어쨌든 그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진짜 뭘 원하는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이 질문을 계속 던져보는 거. 그 시간을 갖는 거. 타이타닉 도구들에도 그런 얘기 나오잖아. 그렇게 질문하는 시간을 밀도 있게 갖고 어떤 일을 시작하더라도 분명히 의미 있는 시간일 거다. 우리가 정작 음식을 고르려고만 해도 내가 뭘 먹고 싶은지 5분 정도는 고민하지 않느냐. 인생을 통틀어서 한 2년 정도는 그걸 고민해도 된다라는 말이 난 너무 마음에 들었어. 힘이 나더라고. 위로가 되네. 여행이 됐든 잠깐 멈추는 게 됐든 갭이어가 됐든 아무튼 내가 누구인지 내가 뭘 좋아하고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생겨먹은 인간인지 한번 들여다보는 일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있을 수도 있잖아. 나 자신을 탐구하고 느긋하게 사색하는 일은 나이 들어서 해도 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근데 그 의견이 나는 오히려 위험하다고 생각해. 맞아. 그러니까 이게 약간 산업화 시대나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또 받아왔던 교육과정 그 틀 안에서만 사고하는 경향인 것 같거든. 근데 이제 조금 세상도 바뀌고 어떤 사례들을 더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겼으니까 예를 들면 유튜브나 뭐 책 같은 거 얘기하는 건데 그런 기회가 많이 생겼으니까 보다 보면 오히려 이런 거 알게 되는 것 같아. 많은 사람들이 뒤늦게 자각하고 후회를 많이 하는 것 같거든. 그래서 아까 타이타닉 도구들에 나온 이야기인데 그 자신을 들여다보는 2년의 시간을 꼭 가지길 바란다는 내용이 젊을 때 가지라고 하는 얘기인 것 같거든. 대학 졸업을 앞둔 학생들에게 하는 얘기였거든요. 나는 그 어릴수록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20, 30대에 가지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운동하는 것도 똑같잖아요. 뒤늦게 근육 운동을 하려고 하면 어렵잖아. 관성도 필요하고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고민하는 이 시간을 미리부터 젊을 때부터 하면 안 되나? 왜 그동안 이런 거 아무도 안 알려줬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지금까지 나 자신이 되는 게 왜 어려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 했었잖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뭐죠? 경험을 해야 되는 것 같아. 생각하는 것도 중요한데 생각만 해서는 실제로 확인을 못하는 거거든. 걱정하고 조금 두려워하면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출판사에 계약해서 책을 쓰기로 한 일 해보지 않으면 사실 내가 책 쓰는 거, 글 쓰는 걸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모르잖아. 해보고 결정해도 되는 것 같거든. 뭐 어라운드 잡지 인터뷰에 응한 거 피하기만 했으면 그런 일을 내가 좋아하는지 어려워하거나 싫어하는지 절대 모르잖아요. 경험을 해봤더니 알겠더라는 거야. 이걸 자꾸 해봐야 될 것 같아.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뭘 좋아하고 잘하고 어떻게 태어난 사람인지 확인할 길이 사실상 없는 것 같아. 경험을 하려면 실패할까봐 두려움 마음을 없애면 좋겠네. Grandpa, What? I don't want to be a loser. You're not a loser. Where'd you get the idea you're a loser? Dad hates losers. Whoa. Back up a minute. You know what a loser is? A real loser is somebody that's so afraid of not winning, they don't even try. Now, you're trying, right? Yeah. Well, then you're not a loser. We're going to have fun tomorrow, right? Yeah. We can tell them all to go to hell.